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습 코칭 전문가 남혜경입니다. 와, 오늘 전국에 6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을 모셨는데요. 원격 수업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코 흘리게 시절 1학년 입학시키고는 아이가 제대로 학교는 걸어가고 있는지, 준비물은 잘 챙겨갔는지, 받아쓰기는 몇 점을 받았는지, 알림장에 제대로 써왔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면서 가방을 들춰보곤 하셨죠. 아마 원격 수업으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우리 아이의 학습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요, 내년이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6학년입니다. 자, 이 6학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오늘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초등 6학년 중학 대비의 필살기로 어휘력 이야기 함께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함께 시작해볼까요? 마음의 준비 되셨죠? 같이 달릴 거예요. 고고고! 자, 어머니, 우리 오늘 처음 보죠? 자, 우리 학부모님과 제가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초면에 결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사실적인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죠. 저는 어머니들에게 사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는 내년이 되면 큰 성적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큰 성적 하락을 경험하는 친구,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성적 하락을 경험하는 친구, 어쨌든 성적 하락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초등학교에서는요, 전과목 평균 90점 이상을 받는, 즉 소위 우등생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전체의 80%입니다. 이 말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등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등생이면 옆집 아이도 우등생, 윗집 아이도 우등생이라는 거죠. 자,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아올 거예요. 학급에서 주는 학습 통지표라는 거 받아보셨죠? 이 성적표를 받아보면 우리 때와는 다른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예전에는 5개의 척도로 성적을 받으셨거든요. 수우미양가 기억나시죠? 나 올수 받았어 이런 거 했던 거. 우리 올수 플렉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나 올수 받았던 여자야, 나 올수 받았던 아빠야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올수 개념 없는 거 아시죠? 지금의 아이들은요, 3개의 척도로 성적표를 보통 받아옵니다. 상중하 혹은 이 척도가 없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은 이렇습니다 하고 기술해 주는 경우도 많죠. 예전만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아이의 성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어머니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전체 아이의 80%가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중학생이 되면 바로 우등생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몇 퍼센트로 떨어지나요? 20%대로 떨어집니다. 아니, 그 많던 우등생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정말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진짜 우등생이었나? 아니면 무늬만 우등생이었나? 중학교를 보내보면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어머니? 왜 그 많던 우등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기본인 어휘력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머니? 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어휘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활용하고 있니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자, 테스트 결과 놀랍습니다. 아니, 테스트를 했더니 어머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이 남학생을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은요, 중학교 보낼 때 남녀공학 안 보내려고 하세요. 왠지 아시죠?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빨라. 학습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우리 아이 내신 떨어질까봐 남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이 보통은 남녀공학을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훨씬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우리의 그냥 통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어휘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성별에 따른 평균 점수가 남학생들이 더 높았다는 거죠.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휘력에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기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데요, 어머니. 이 점수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부했던 거 너 잘 알고 있니? 하고 봤더니 중학교 1학년의 평균 점수가 63점입니다. 아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가 6년 동안 공부했던 어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준이 63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2학년은 1점 올랐죠. 3학년은 그래도 큰 형이라고요. 70점대가 나왔어요. 자, 세 개 학년을 토탈해서 평균을 내어보면 60점대가 평균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60점대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분포합니다. 그 다음은 70점, 80점대 아이들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100점 받는 아이는 얼마나 될까? 자,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숙지한 아이는 몇 %일까? 네,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인원이죠. 어머니, 이러니 무늬만 우등생인 아이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 우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숙지하지 못하고 중학교에 진학했으니 성적 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명확하게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로 중학교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예요. 자,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무신이라는 소설 한 편을 보여드립니다. 소설은 시대를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글이죠. 자, 소설 고무신을 읽어보면요. 소설 제목처럼 시대적인 감성이 물씬 묻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첫 번째, 낯선 배경에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낯선 배경과 함께 무엇도 두려움으로 다가올까요? 맞습니다. 처음 보는 어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나와 있는 어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설의 곳곳에 이렇게 체크해 놓은 어휘들이 보이시죠? 자, 아래에 어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항, 귀환동포, 누더기, 날품파리, 윤선 이런 어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도 완벽하게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어휘인가요? 귀환동포, 어머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날품파리는 알 것 같기도 해. 어머니 윤선 들어보셨어요? 윤선은요, 기선의 옛말이래요. 기선은 뭔데요, 그럼? 기선도 잘 몰라. 어머니,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배를 윤선 혹은 기선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런 어휘들이 나와 있는 것이 중학교 교과서예요. 그러니 초등 어휘가 완벽하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 중등 어휘에서도 힘듦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든 중학교 어휘를 경험하고 나면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돼요. 자,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열심히 또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수능 봐야 되겠죠? 자, 올해 수능 지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올해 수능이 실제 예상보다 조금 늦게 치루어졌어요. 자, 올해 12월에 치루었던 수능의 국어 영역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수능은요, 기본적으로 긴 지문을 읽고 글을 읽어내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기본적으로 수능 1교시에 보는 영역, 무슨 영역이에요? 수능 1교시에 보는 영역, 무슨 영역? 자, 지금 언어 영역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부터 리셋하셔야 돼요. 어머니, 국어 영역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죄송해요. 언어 영역 없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지금은 국어 영역이에요, 어머니. 자, 그래서 국어 영역으로 지금은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국어 영역을 1교시에 보죠. 자, 1교시에 보는 국어 영역, 어머니 몇 분 동안 시험 볼까요? 1교시에 보는 국어 영역 몇 분 동안 시험 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80분 동안 시험 보죠. 자, 그럼 80분 동안 몇 문항을 풀어야 될까요? 45문제를 풀게 돼요. 자, 지금부터 수학도 아닌 산수 들어갑니다. 자, 45문항을 80분 동안 풀려면 한 문항의 시간 할애를 얼마나 해야 되죠? 그냥
대충 계산해 보니 2분은 채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1분 30초에서 1분 40초 정도? 그런데 1분 30초에서 1분 40초 동안 한 문항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또 쪼개서 써야 돼요. 우리 마킹도 해야 되죠, 어머니. 마킹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문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4문항에서 5문항을 기준으로 하나의 지문이 배당된다고 보면 지문 읽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문이 길기도 하답니다. 실제 지문을 한번 쭉 보여드릴까요? 이 긴 지문을 아이들이 읽어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직까지 지문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문을 읽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내가 지문에 대한 독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문을 독해하려고 지문을 들여다보니 내가 모르는 어휘투성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어휘로 나와 있죠? 채권, 본계약, 예약 완결권, 급부. 와, 무슨 말인지 성인인 우리도 어려워. 그런데 문항도요, 어머니,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은 80분 동안 45문제를 긴 지문을 읽고 풀어야 돼. 수능에서 내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긴 지문을 빨리 독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필수겠죠. 그런데 이 긴 지문을 읽으려면 기본적으로 또 무엇이 돼야 돼요? 아, 어휘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과 이 어휘가 학습의 기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부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가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가 재미있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어휘가 풍부한 친구들입니다. 용어의 뜻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개념 이해가 원활하고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친구들이죠. 공부가 짜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외우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가. 무조건 외우다 보니 어려워. 그래서 학습의 흥미는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과 어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가 옆에 앉아 있나요? 혹은 아이의 방에서 열심히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 어머니들은요, 마음이 찡한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아이를 보니까 어머나 키가 벌써 나만해졌어. 내가 쟤를 언제 낳았지? 어머, 벌써 저만큼 컸네?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느껴지는 대견함도 있을 거고요. 어머니 자신에게도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벌써 아이를 낳아서 이만큼 키웠네? 건강하게 잘 키웠네?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대견하고 뿌듯한 우리 아이, 바라만 봐도 마음이 짠한 우리 아이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새롭게 중학교에 가서 학습도 열심히 또 건강하게 친구들과 잘 지내길 바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인간인지라 부모인지라 욕심을 하나 더 내어봅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중학교에 진학해서 또 더 열심히 학습에 매진하면 좋겠다. 아, 학습의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 또 다른 학습을 추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드리고 어머니들과 이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싶어요. 어머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 설상가상, 사상누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밑 빠진 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열심히 학습했다면, 진짜 우등생이라면 우리 아이의 독은 밑이 빠져 있지 않겠죠. 그러면 꽉 차 있는 독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선행할 수 있도록 덮어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혹시 어휘 부분에서 힘듦을 호소한다면 그 밑 빠진 독에 두꺼비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 채우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실 거예요. 어휘력은 어떻게 하면 수직 상승시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머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12월이에요. 1월, 2월. 그래서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 중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이의 어휘력부터 잡고 갈게요. 어휘력 수직 상승의 방법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어머니.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세요, 어머니. 자, 읽어요. 시작! 교과서 어휘. 자, 제가 어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들이 신문에서 보이는 어휘, 책에서 보이는 어휘, 어떤 어휘든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세요. 물론 어떤 어휘든 알고 있으면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왕이면 어머니, 우리 아이에게 더욱 필요한 어휘를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교과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머니?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정해준 학습 도구입니다. 자, 1학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 2학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이 수준까지 해야 되라고 정해준 것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학습의 기본 도구는 교과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렇게 다양해요.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지금 쭉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어머니 우리 아이 옆에 있죠? 우리 아이 옆에 가면 교과서가 원격 수업 때문에 있을 거예요. 아무 과목이나 관계없어요. 아무 교과서나 하나 집어드세요. 집어드셨나요? 아무 페이지나 관계없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세요. 저도 한번 펼쳐볼게요. 자, 펼쳤더니 국어 교과서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과목이라도 관계없어요. 아무 교과서나 펼쳐봐요. 자, 펼쳤더니 국어 교과서에 연극 단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연극 단원을 조금 키워서 우리 같이 볼까요, 어머니? 자, 우리 어머니도 아무 교과서 지금 펼치셨죠? 자, 펼치시면 이렇게 지시문이라든지 지문이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시문. 인물의 특성을 생각하며 극본 살럿의 거미줄을 읽어봅시다 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만 해도 어휘가 분명히 여러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많은 어휘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체크해 놓은 어휘 보이시나요? 인물, 특성, 생각, 거미줄 보이시죠? 자, 지금 국어 교과서인데요. 인물, 특성, 생각, 거미줄은 그 어떤 과목이라도 나올 수 있는 어휘죠. 지금 어머니가 수학 교과서를 펼치셨다 하더라도 사회 교과서를 펼치셨다 하더라도 특성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인물이라는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빨강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어휘는 어떤 과목이라도 다 나올 수 있는 어휘였어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네모해 놓은 어휘 보이십니까? 극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국어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어머니? 자, 우리는요, 아이의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자라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과서 어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과목에 다 나올 수 있는 기본 어휘예요. 자, 모든 과목에 다 나오는 기본 어휘. 자, 어머니, 교과서는 책이죠. 책이라는 말은 뭐죠? 글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교과서는요, 어떤 과목이든 책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목이든 글이 있다는 거죠. 그 글을 이루는 어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과목에서 다루는 이 어휘를 학습하면 어떤 과목이라도 그 과목의 교과서를 읽어내는데 이해력이 증가해요. 즉, 이 교과학습에 장악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우리 아까 극본 같은 어휘 있었죠? 이런 어휘를 어머니 뭐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특정 과목에서만 학습하는 어휘들을 교과서 개념 어휘라고 합니다. 자, 국어에서 발단, 전개 배워요. 수학에서 전개도 백분율 배워요. 자, 어머니, 백분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하고 학습을 하는 친구와 백분율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충 백분율인 것 같아라고 알고 있는 친구와는 분명 성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권 분립 나오네요, 사회에. 삼권이 무엇인지, 분립이 무엇인지를 알고 학습하는 친구와 모르고 학습하는 친구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 자, 어머니, 어휘력 수직 상승의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과서 어휘를 배워요. 그런데 교과서 어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과목을 관통해서 그 과목의 기본적인 이해력을 높여 학습 장악력을 높여주는 교과서 기본 어휘가 있고, 특정 과목의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시켜 아이에게 학습 능력을 키워 올려줄 수 있는 교과서 개념 어휘가 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어머니?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어머니. 자, 어휘력 수직 상승의 비밀. 두 번째예요, 어머니.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 많이 쓰는 어휘입니다. 자, 어머니 어휘를 학습할 때요. 이왕이면 어머니들께서 순서를 정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생일이라는 어휘와 탄신이라는 어휘가 있죠. 자, 생일, 탄신 이 두 어휘를 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두 어휘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떤 어휘부터 학습시키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생일이죠. 왜? 생일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자, 어머니 그러면 더 많이 쓰는 것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이에게 유리하구나 확인되셨죠? 한 번 더 볼게요. 영면에 드셨다. 사망했다. 영면, 사망 다 알면 좋아. 당연히 다 알면 좋죠. 그런데 둘 다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영면 배우기 전에 이왕이면 무엇부터 학습하는 것이, 사망부터 학습하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휘는 철저한 20대 80법칙을 따르거든요. 많이 쓰이는 20%의 어휘가 전체 사용 빈도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쓰이는 것부터 학습해야 아이들의 학습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기억되셨나요? 교과서 어휘를 배우되 어떤 어휘부터?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확인하셨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어머니. 세 번째, 어휘 수직 상승의 비밀. 같이 읽읍시다, 어머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르는 어휘만 골라서 학습할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머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주 공부 잘한다는, 정말 엄친아라고 말하는 아이들 있죠. 최상위 0.1%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걸 내가 아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아는 거야. 내가 아는 거네? 그러면 다시 재인식을 해요.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럼 나 이거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집중도 있게 내가 모르는 것을 파고드는 거죠. 자, 어머니,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모르면 그것을 모른다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시간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면 모르는 것부터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어머니들에게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에 지문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읽으시면서 중학생은 역시 중학생이구나라는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전이를 일으키는 물리적 과정이다. 어머나, 무슨 말인지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어려워. 용융이라고도 하며 얼음이 녹는 현상을 해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의 지문을 읽어드렸어요. 우리 아이한테 자, 이 어휘 중에서 너 알고 있는 어휘가 무엇이니? 물어봤더니 고체, 액체 현상은 정확하게 알고 있대요. 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어머니 굳이 학습 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과감히 패스. 자, 우리 아이한테 너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말해볼래?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엄마 애매해요. 좀 어려워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애매하게 모르는 것도 어머니 모르는 거예요. 자, 상전이 물리적 용융을 모르겠대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거 모르겠다고 했어. 자, 모르겠다는 것부터 집중적으로 공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 가성비 들어보셨죠? 가성비. 혹시 가심비 들어보셨나요? 가심비. 저는 어머니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시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비가 뭐예요, 어머니?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효과성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가시비예요. 우리 아이들 시간이 많지 않죠? 이제 중학교에 진학해야 돼요. 자,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집중도 있게 어휘력 학습을 진행하려면 가시비는 포기해선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왕이면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고 최고의 학습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필요한 능력이 어머니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부터 골라서 학습시키는 것 필요해요. 자,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어휘력 수직 상승의 비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어머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교과서 어휘부터 공부해라. 그런데 교과서 어휘는 어머니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모든 과목을 장악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다 쓰이는 어휘인 기본 어휘 공부시키고 특정 과목에서의 중요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개념 어휘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과서 어휘가 기본이다. 특히 이 교과서 어휘 안에서 이왕이면 무엇부터 많이 쓰이는 것부터 또 이왕이면 우리 아이가 모르는 것을 골라서 학습시키는 것이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자, 이 어휘력을 수직 상승시켰어요.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의 머릿속에 오래 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 어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장기, 기억. 자, 오늘 이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맞는 말이야. 그래, 이렇게 공부시켜야지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하셨어요.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들었던 내용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녁 식사하시고 설거지하고 나면 오늘 들었던 내용의 절반이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자, 어머니, 인간은 인간인지라 망각이라는 걸 하죠.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나와 있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학습을 한 이후 10분 후부터 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차츰차츰 머릿속에서 지우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죠, 어머니? 바로 복습이죠. 자, 우리 아이가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자, 우리 어머니도 오늘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다시 보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도 소문내 주셔야 되죠. 자, 우리 아이도요, 어머니, 열심히 교과서 어휘를 공부하고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모르는 어휘만 공부했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학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 우리 어휘력을 어떻게 하면 수직 상승시킬까? 4가지 방법 같이 한번 확인하셨어요? 교과서 어휘부터, 많이 쓰이는 어휘부터, 모르는 어휘만 골라서 4번째, 이걸 장기 기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이 소중하고요. 또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 뿌듯하고 대견한 마음 가득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가 중등을 더욱 멋지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어휘력도 수직 상승시켜 주셔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 되려면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의 시간 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꺼비가 되어주던 우리 아이의 독을 더욱더 충실히 채워주건 우리 아이의 어휘력으로 새롭게 중학 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러닝센터와 눈높이 예스 클래스에서는요. 어휘력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 우리 아이의 어휘력부터 체크해 보시고 3개월의 시간을 값지게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